자, 현대차입니다. 기아의 변동성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나 현대차의 기준에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어차피 주력 종목인 거고 매매 따라하기 기준의 종목으로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흐름이 되죠.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장중의 기준을 볼 거고 기아는 종목 검색기에 떠 있단 말이죠. 응? 현대차도 뭐 움직임에 따라서 충분히 뜰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어이구 종목이 뭐 자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가 변동이 그렇게 뭐 확장돼서 불편한 부분이 형성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HLB는 안 들어가요. 교육용으로 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기아 같은 경우에 편입 설정이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수수료 빼고 못 빼고 또 종가까지의 기준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량은 얼마든지 종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이 밀렸죠. 저기가 이제 10만 원 넘긴 흐름에서 너무 많이 밀렸다가 내일 어찌됐든 현대차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뭐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일단은 뭐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실적이 나와 있고 IR을 진행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짜증스럽게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뭐 자신감은 충분하죠. 뭐 월등한 강세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오늘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라면 삼성전자가 못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은 1월 고점 대비해서 7% 밀려 있어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좀 밀려 있지만 이제 자동차의 원체 강세, 또 삼성전자의 방어력, 뭐 2차 전지에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나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가 0.02 약보합으로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대 급락해서 좀 조정 돌려놨는데 하이닉스는 신고가 찍고 나서의 눌림폭이에요. 신고가 찍고 나서의 눌림폭. 그리고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지난해 종가가 14만 1,600원입니다. 14만 1,600원 대비해서 지금의 흐름은 14만 7,600원 잡으면 4,000원 빠져 있잖아요. 4,000원이면 3%가 안 돼요. 요 종가 대비 3%가 안 된다고. 시장은요 무너졌지. 근데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요 미친 듯이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7.7% 빠져 있고 이때 종가 대비해서 7%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방어, 그다음에 월요일 날 신고가, 그리고 오늘 눌림폭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여기도 당연히 강도 있게 돌려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300만 주라고 한다면 이것이 터진 거래량이라고 볼 수 없죠. 2% 조정에. 그래서 여기에 연동돼 있는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의 눌림폭, 또 고점부터 해서 꼬리 그 부분에 이제 수급 범위에 놓고 보시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흐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특정 창고의 매도도 제한적인 흐름인데 어떻게 순매도 기준이 100만 주의 매도가 있다. 이거 블록인가요? 블록 아니고서는 뭐 저 흐름이 나올 수가 없지. 블록들이 뭐 개상전에 있기 전까지는 저 흐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이 수급 범위에 10만 5,500주, 15만 5천 주, 15만 5천 주의 기준이 실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추이 범위이고, 그리고 블록 물량이 없는 기준으로 설정이 해석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블록이 있었나요? 하고 뭐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블록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마감 이후에 이제 추정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이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매도 부분 100만 주에 50만 주, 57만 주 매수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거
순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세 가지 다 지금 좀 캡처 좀 하나 해놓으세요. 주성 쪽에 순매수, 매도, 매수 아시겠죠? 어제도 순매수, 매도, 매수를 해놓으라는데 제주반도체 기준에 매수, 순매수만 돼 있더라고. 만약에 매도, 매수를 잘라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성 쪽 그렇게 잘라놓고 설정을 잡고 현대차 쪽에 이제 기준을 들여다보는 건데 현대차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현대차의 기준은 실적 범위는 누구나가 아는 것처럼 영업이익 1위란 말이죠. 영업이익 1위. 그렇게 해서 그 누적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 근데 이 누적 수급 대비 추가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을 넘긴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사실상은 시장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급이 형성돼 있던 요 시점들 대비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수급 논리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의 요 위치, 예? 요 위치에 고점 라인 상승됐던 요 부분까지 앞전의 흐름에서는 다 넘기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넘기고 치고 들어올리는데 지금 부분은 과도하게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황의 기준으로 그 영향폭은 시장의 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인덱스 상품 연동돼 있어서 그래요. 그 결론은 요 상태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는 그냥 수급 논리만 보시더라도 수급 논리만.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어제까지의 누적 순매수 뭐 어제까지 아니어도 돼 마지막에 해놓은 거 누적 순매수 그거 표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인데 좀 과도하게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 거고 마감 이후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정도의 흐름이 실려줘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차의 기준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부분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매집 규모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 새로 자를 필요 없어요. 장 마감하고 뭐 새로 자르든가 하고 기존에 있던 마지막 자료를 올려드리면 돼요. 현대차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2위죠. 하이닉스에 이어서. 그리고 실적 부분은 영업이익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러한 수급 범위의 고점을 수급이 들어와야만 들어 올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을 넘겼었단 말이에요. 수급이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당연히 고점을 넘겨야 될 자리에서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눌렸단 말이에요. 기아는 저 고점을 넘겼어요. 52주 고가 넘기고 나서 이제 이번에 시장이 무슨 뭐 폭포수처럼 밀렸잖아. 일본 니케이가 13% 오르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얼마 밀려요? 조정폭이 우리나라는 8% 밀렸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꺼져 내려간 부분도 형성돼 있다. 그래서 목표치 범위를 당연히 이 흐름에 있어서 저 고점들 싹 다 집어 넘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앞전 고점 무조건 넘기는 흐름이 맞죠. 수급이 들어있는데 오늘의 기준도 이제 수급 오래간만에 좀 개선돼 있는 거고, 일본 기준 하나 더 잘라드릴 텐데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서는 이 현대차 또 기아 어느 종목이든지 매매 따라하기 계좌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못 들어가? 두 번 분할 매수를 하든 한 번에 못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 보통 때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힘들죠. 왜? 매매 따라하기는 당일날 다 청산하기로 했잖아요. 당일날 청산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래량 없을 때는 하루 변동률이 1% 나오는데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손실인 거죠. 수수료 또 매도세 감안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처럼 거래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이 1시 39분입니다. 1시 39분의 흐름에서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반되어져 있죠.
거래 수반되어져 있잖아요. 평상시 거래 5MA, 20MA를 이미 넘기고 있잖아요.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는 날의 캔들의 크기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폭 여기까지도 이 거래량까지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4%대. 그럼 우리가 처음 접근했을 때 접근할 범위가 1%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1%대. 높게 따라붙어도 2%라고 한다면 4%의 캔들 크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뭐 어려운 그 기준이 아니에요. 이 거래가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거래량 범위를 100만 주를 잡았고 변동성의 확장 국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기준은 첫 번째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IR 때 변동성의 흐름을 실패를 했지만 왜 윗방향으로 봤었는데 밑으로 밀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경우는 내일 무조건 실패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성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의 변동성 매매 기준은 이 거래량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보고 100만 주 기준이 터지면 무조건 이제 변동성 확장인 거죠. 어찌됐건 확장입니다. 터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터진다는 거는 메이저가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현대차의 거래 터지는 건 메이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주반도체는 메이저가 빼고 나가더라도 변동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70만 주. 그래서 마감 때까지의 이 흐름이 점진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어요. 또 내일은 내일 기준 잡으면 돼요. 주력주의 기준에서 비중 25% 채워서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응? 변동성 기준의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0선까지 이제 넘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일 또 볼 수 있다 없다. 내일 또 볼 수 있다를 미리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를 보기로 했는데 오늘 매매 따라잡기에서는 하이닉스는 아쉽게도 실패된 거죠. 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던 또 하이닉스 플러스 한미반도체도 실패된 거고 현재 그 HPSP나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이닉스가 계속 눌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고점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짜증스럽게. 예. 그래서 이제 뭐 1시 41분이니까 2시 넘어서부터 또 수급 유지된 수급 확장되면은 충분히 뭐 오늘 고점으로 향해 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부분의 흐름이 먼저 가격 반발력의 방향이 잡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추이 추세 매매로서는 뭐 전혀 나쁘지 않고 당연히 저점 편입을 잡는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오늘 정리하고 복수전을 하더라도 내일 한다. 내일 현대차가 하이닉스랑 다르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내일 아침부터 보고서 나오면서 실적 끝내줬네 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럼 또 내일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으면 되죠. 하락행 때 확인형이 떴고 여기까지 매도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를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어떻게 기준 잡아요? 중기적으로 주력주로서 유지하고 대처한 거죠. 시장 대비 과도하게 밀린 것도 아니고 시장의 연동폭이고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요 다시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인다. 내일 IR 바탕으로 해서 그 소외돼 있던 부분을 실적 호조 그다음에 그 실적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드디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위치. 과하잖아요 지금 매집 대비해서도 과하고 이게 이제 스타트가 돼서 시장 지수 자체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돼요. 시가총액 비중은 작죠. 시가총액 비중은 뭐 지금 2% 수준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 정도 유가증권 시장이 얘가 이제 한 40조 정도 2%뿐이 안 돼서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비중이 5%입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0%, 23%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력만 28% 이상, 29%까지 형성이 됐었어요. 지금도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종목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영향력 부분도 보셔야 돼. 그래야 이제 지수를 예상할 수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금리를 인하를 안 해서 못 간다는 등 조정을 받는다는 그런 헛소리는 듣지도 마시고 그들도 영향을 안 받는 내용을 왜 우리가 영향을 받나? 코스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8%, 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받기 전에는 29%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 우리가 LG화학을 갖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얼마? 시가총액 기준에서 30조 수준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적이 안 되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결론은 자력으로 현대차가 당연히 셀트리온 위에 있어야죠. 영업 실적 자체가 다른데. 예? 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못 알아들었나요? 그것 좀 올려주시라니까. 먼저 올려줘. 먼저 시가총액 원고에 있잖아. 원고에 PPT에서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 수정 안 해도 되니까 마지막에 올려준 거. 그리고 하나 또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순위하고 외국인 기관 매집 마지막 잘라놓은 거. 현대차가 매집 2위에 영업이익 작년 1위입니다. 뭐 올해 기준에서도 영업이익 3위예요. 영업이익 3위? 2위인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5조가 되나요? 예? 결론적으로 그런 친구가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위에 있어요? 성장성 때문에? 풀 뜯어먹는 소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6조를 깔짝거리고 유지하고 있는 거는 대주주 지분과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90%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방에 대한 방어지. LG에너지솔루션도 하방에 대한 방어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81.84%가 LG화학이야. 다만 우리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어때요? 유통 물량이 아예 없어요. 이게는 기관과 개인 합산해서 7%뿐이 안 돼요. 93%가 외국인과 대주주입니다.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 80% 밀려요. 유통 물량 없다고 안 밀리진 않아요. 프리미엄 높은 경우에. 근데 지금 실적을 보시자는 거죠.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위네요. 그리고 지금 이 컨센서스가 바뀌어 있죠, 많이. 하이닉스 지금 컨센서스 얼마로 바뀌었어요? 6조 넘기는 걸로 바뀌어 있잖아. 결론은 여기가 이제 10조 4천원으로 좀 줄었고 25년도는 이게 이제 전망치 내놓는 쪽이 몇 군데 없어서 그래요. 결론은 영업이 올해도 2위, 작년에 1위. 근데 시가총액이 1위를 해도 2위를 해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하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완전한 성장성의 실적의 확장이 내년에 이제 뭐 또 그 이후에 확장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거고. 결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니까요. 얘네들 꺾이기 시작하면은 뭐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조정을 받아요. 이런 쪽은. 여기는요. LG화학만큼은 2차 전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실적 규모의 기준.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놓고 볼 때 매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삼성 SDI가 LG화학 시가총액 위에 있느냐. 똑같은 뭐 2차 전지 분리가 돼도 이건 아니다. 보통 LG화학의 70% 수준의 삼성 SDI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매출 규모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근데 여기는 화학에 관련된 매출까지 있는 거죠. 영업이익 내년 기준에 5위예요. 5위. 올해 기준에서도 영업이익 부분이 대략 5위입니다. 시가총액 범위의 기준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매매 따라하기 부분을 월요일 날 이제 오픈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이런 종목으로 오늘 이제 예제 드린 부분에 HPSP 뭐 삼성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예제를 잡아드린 부분이고 실질 매매 기준은 뭐 개상초에 잡든 장중에 잡든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종목은 하루에 하나를 들어갈까 말까 한 뭐 하나가 개장초에 잘 성공이 돼서 차익 실현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종목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만큼의 변동률이 나오는 흐름은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36년 아니에요. 그 숫자 바꾸세요. 38년으로. 그렇게 해서 매매 따라하기 합류하세요. 합류하셔서 이런 그 현대차 같은 경우의 기준에 오늘 지금 계속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 갭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거래를 수반해주고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다. 그럼 이쪽 거래량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있잖아요.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아의 경우도 빠르게 돌리는데 그리고 눌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 흐름에서 수급도 나쁘진 않은데 라고 한다면 이쪽도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들여다보던 종목군들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강세 추이가 나오는 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버겁잖아요. 뭐 HB 인베스트먼트 이런 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거래대금이 터져있든 말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버겁죠. 수급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안 들어가. 들어가도 뭐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는 날 1% 들어갈까 말까. 10%. 주력 포트폴리오 말고 매매 따라하기 포트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수급도 들어오고 윗방향으로 시세를 주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를 내일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그리고 고용도 프로그램 쪽이 개장 초부터 형성이 됐다면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용도 들어가면 얼마? 10%. 고용은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오늘 뭐 차익 실현을 했든 안 했든.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재편입 문자는 안 나간 거고 거래는 터져 있고 정점의 인식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내일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어요. 거래 둔화되면요. 관망. 거래가 계속 터지면요. 편입.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 근데 이쪽은 이제 이슈 범위에서 흐름이 정체. 그러니까 고용도 수급이 오늘 확인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 쪽 들어온 거. 21,450원 찍을 때의 기준에 얼마? 40만 주 찍었던 프로그램 21,700원까지 들어올렸네요.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처의 기준을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펀드멘탈 뒷받침되지 않는 쪽은 안 들여다볼 거예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누적 수급이 월등하거나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도 참 좋고 오늘도 고점 넘겨서 참 좋은데 결론은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최상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 기준 잡아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기준은 현재 기준에 어찌됐든 주력주의 비중을 25%까지 올해 확대하고 있어요.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달에 그리고 나서 올해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는데 반등 탄력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공시 내용 지금 뭐 주주만 폐쇄니까 이거 크게 의미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앞전 고점 19만 500원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추가 매수의 기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합류하실 분들 전화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주력의 비중 꼭 채워 가시고 뭐 설명이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실적 부분이 검증돼 있는데 일단 저평가인 게 완벽한데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